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생명 탄생의 시작, 수정란이 자궁 속에 들어가는 기간인 임신 3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의 결실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씨앗을 수정란이라고 하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점차 발달하면서 자궁에 도달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자궁 속으로 착상할 때까지가 임신 3주라고 합니다. 생리 시작 이래 양쪽 난소에서 약 30개의 난포가 준비되어 배란을 위해 대기하게 되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나와 난포를 자극하여 이 난포들이 동시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월등히 커져 1등이 되면 난자가 배출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난포들 중 1등인 우량난포에서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배란된 난자는 나팔관에 빨려 들어가 나팔관 팽대부에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게 되죠. 한편 남녀의 사랑으로 배출된 정자는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질은 산성 환경으로 운동성이 좋고 강한 정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사정할 때 2억에서 3억 개의 정자 중 질에서 6천만 개에서 8천만 개의 정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살아남는 정자 중 10만 개의 정자만이 자궁 경부를 통과하는데요. 운동성이 좋고 건강한 정자만이 자궁안을 지나 난간의 팽대부까지 헤엄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2시간 정도의 여행 후 나팔관 팽대부에서 기다리는 난자를 만나기 위해 경쟁하는 정자의 수는 약 300개에서 500개 정도입니다. 이들 정자는 바로 난자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3일 정도만 살 수 있으며 수정 능력은 이틀 정도 유지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난자를 만나야 수정이 되어 임신이 됩니다.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 서로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하고요. 일단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 정자의 꼬리가 없어지고 정자의 머리는 남성 생식핵이 됩니다. 한편 난자는 여성 생식핵이 되어 남성 생식핵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서로 염색체에서 나온 정보와 형질이 결합되어 부모로부터 유전형질을 받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죠. 수정으로 인해 생긴 수정란은 세포가 덩어리져 공처럼 보이는데요.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팔관을 거쳐 자궁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수정의 순간부터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궁이 임신을 수용하고 배아가 잘 자라도록 적응하고 준비합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탄생한 수정란은 세포 하나에서 분할을 시작하는데요.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등 분할세포로 발달하다가 공처럼 뭉쳐있는 세포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이처럼 분할세포가 세포 집단을 형성한 것을 상실배라고 하며 자궁에 도달할 때쯤 100개 정도가 뭉치는데요. 이를 주머니배라고 합니다. 주머니배는 배아 모체라는 속세포 집단과 장차 태반이라는 바깥세포층인 영양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주머니배가 자궁에 도달하면 융합 영양막이 나와 끈적끈적한 자궁벽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자궁벽에 달라붙은 주머니배가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
내부 변화가 일어나고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착상 과정에 성공해야 주머니 배가 초기 배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머니 배는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보호를 받으며 세포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게 되고요. 처음에 파고 들어갔던 흔적은 작은 혈액 딱지로 되어 보호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배란 시기에 가벼운 경련이랑 통증을 느끼거나 질 분비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신체적 변화를 느끼기에 이르고 유방도 커지지 않고 입덧도 없습니다. 임신 3주 동안의 임신 과정과 여성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시기의 건강관리와 생활수칙 그리고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고 임신을 원한다면 이 기간 약물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성 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신이 되었을 때 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을 끊어야 할지 알아두어야 하겠죠. 둘째, 애완동물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이 옮기는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풍진, 수두 등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 풍진이랑 수두에 걸리면 폐에게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이 생깁니다. 따라서 풍진이랑 수두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분비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넷째,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권유드립니다. 운동은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됨으로써 임신이 잘 되게 하거나 임신 중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로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 수정 후 태아가 착생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엽산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엽산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태아의 장기나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척추 이분증, 선천성 문해와 등과 같은 신경관 결손이 생기고 자연유산이 증가하는데요.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13주까지는 반드시 400ml의 엽산을 복용해야 기형을 예방할 수 있죠. 엽산은 키위, 과일, 콩, 녹황색 채소, 정백되지 않은 곡물, 생강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수정된 상태로 실제적인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납발관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 속으로 자리 잡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시기인 거죠. 따라서 자궁 속에 무사히 자리 잡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계획 임신을 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멋진 생명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